자, 먼저 달의 크기와 운동 중에 먼저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물체를 동전이 없네. 또 동전을 준비한다는 게 깜빡했네. 동전이 없으니까 이런 물체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물체를 앞뒤로 움직여서 달이 가려질 때, 자, 저 멀리 달이 크게 좀 작게 보이겠지? 자, 보일 때 어떠한 물건을 갖다 놓고 눈 앞으로 이렇게 지금 네모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동그란 걸 가지고 갖다 놓고 동전을 갖다 놓고 한쪽 눈을 감고 달에다 놓고 이렇게 맞춰봐. 앞뒤로 맞춰서 이 동전과 달의 크기가 딱 맞춰질 때까지 관측자와 물체의 지름이 이루어지는 삼각형과 관측자와 달의 지름이 이루는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라는 것을 이용한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달을 놓고 우리가 눈으로 이 어떠한 물건 동그란 걸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해서 완벽하게 가려졌어. 달이 완벽하게 가려졌어. 그때에 요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과 여기까지의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라는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을 해서 이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삼각형 닮은비라고 되어 있지. 지금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 C'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닮은 꼴이야.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 B는 일정하니까 이런 비례식이 생길 거야. 봐봐. AC 대 AC' 대 AC의 비율은 여기 얘의 B', C' 대 BC의 같다라는 이런 비례식 세울 수 있는 거 할 줄 알겠니? 할 수 있겠어? 삼각형 닮은비 이용을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러한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을 하면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자, 여기 어떠한 동전 가지고 이 달까지의 달을 가렸기 때문에 이 동전 지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동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쏴서 갔다가 오는 레이저니까 빛이지.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하면 얘가 지구에서 달까지 레이저를 쏘게 되면 빛을 쏘게 되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2.5초 정도 걸리거든. 그러면 달까지의 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을 하면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여기에 물체를 갖다 놓고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이 물체는 크게 보일 거고 멀수록 작게 보일 거야. 그래서 이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의 여기 이 길이 대응변의 길이는 얘와 얘의 비와 일정하다라는 이러한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는지 측정 탐구 A 106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그림의 크기 측정이야.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하여 달 크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급조를 했어. 예쁘진 않지만 동그랗게 하려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가위밖에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들었어. 두꺼운 종이에 펀치로 구멍을 뚫는다라고 해도 되고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도 돼. 크게 뚫어도 되고 상관없어. 구멍 크기를 펀치로 구멍을 뚫고 이 지름에 뭐를 구하면 돼? 지름을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이 지름에 6mm가 나오게 됐다. 그걸 스몰 뒤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홈을 내서 여기다 자를 끼워. 그래서 한 이 정도 되겠네. 여기에서 저 정도. 벽에다가 뭐를 놔? 달 사진, 달 그림을 놓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은 여기로 구멍으로 저기에 있는 달 크기와 맞을 때까지 이거를 조절을 한다라는 거야. 이건 선생님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조금 선생님 30cm 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맞니? 이 눈으로부터 요
종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를 이렇게 끼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멍으로 달의 크기와 완벽하게 맞춰질 때까지 조정을 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눈하고 이 눈하고 종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거야. 그걸 스몰 L로 넣을 건데 이게 10cm다라고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뭐 이건 실험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어. 자, 과정 4 과정 4에서는 과정 1과 3에서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달 그림의 지름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 봅시다. 자, 달 그림까지의 거리는 얼마로 놨니? 라지엘을 3m로 놨지. 이건 3m 나중에. 자, 눈에서 달 그림까지의 거리를 라지 L로 놨어. 그 다음에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를 스몰 L로 놨어. 그리고 여기 구멍에 지름 스몰 D로 놨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달 그림에 있는 달의 지름 라지 G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달 그림의 지름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라고 하는 이러한 비례식이 만들어지겠지. 이건 이해되니? 준아, 이해돼? 이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 비례식으로 됐어? 요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비례식은 라지 L 대 스몰 L,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 이런 식도 만들어질 거고 여러 가지 식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야. 뭐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이 비례식이나 저 비례식이랑 같다라고 보면 될 거야. 혹은 스몰 D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라지 L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 여러 가지의 비례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나중에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비례식이랑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비례식이 여러 개로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달 그림의 요 라지 D 지름을 알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구하고 싶으면 뭘로? 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라지 D는 스몰 L분의 라지 L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될 거야. 여기 눈에서 달 그림까지 거리 아까 3m라고 했으니까 300cm 집어넣고 그 다음 D가 뭐니? 얘 지름이라고 했지. 아까 지름 얼마라고 했어? 6mm라고 했으니까 0.6cm. 그리고 여기 스몰 L 여기 막대 여기 이 종이까지의 거리가 아까 얼마였어? 10cm라고 했으니까 요 계산하면 결국에는 요 그림의 지름이 얼마가 나온다? 18cm가 나온다라는 거지. 됐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수학이니까 간단하게 비례식 이용을 해서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유의점 보면은 달 그림의 지름을 계산할 때는 길이의 단위를 통일을 해. 뭐 센치가 됐든 밀리가 됐든 미터가 됐든 센티미터가 됐든 같은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 잘 그것만 유념해두면 될 거고 정리를 해보면 달 그림의 지름 실제 달
뭐 달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달 그림을 가지고 했는데 이 달 그림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은 여기 얘 구했지. 그 다음 또 뭐 구했니?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 뭐를 구했니? 스몰 l을 구하게 됐다라는 거 맞니? 말로 써도 돼? 눈과 종이 사이의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 스몰 l 요거를 구하고 뭐도 구해야 돼? 여기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도 직접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되는 값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달 그림 지름 D를 구하는 비례식은 라지 L 대 D가 나왔으니까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뭐가 되겠어? 스몰 D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됐어? 안 돼? 뭐가 안 돼? 아 이거? 3번? 이게 안 돼? 실제로 측정한 값 아까 2개 있었지? 구멍 그리고 여기 거리 2개라고 했지. 그럼 이거는 뭐겠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 될 거야. 그치? 아까 3m라고 얘기를 해줬지. 3m를 측정한다라고는 안 했으니까. 맞니? 자, 한번 같이 보자. 자, 보면 달 그림 구멍을 완전히 채울 때 종이에 뚫은 구멍과 달 그림의 시 지름은 같다. 아직 시 지름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여기와 여기 요 각을 우리는 시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각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결국에는 요 구멍의 이쪽 부분과 끝에와 끝에 요 부분에 이루는 각 이 시지름이 어떠니? 같지? 같다. 왜 같아야만 이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요건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 거야. 서로 닮은 삼각형 대응변의 길이 b가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 아까 뭐라고 했니? 달 그림을 놓고서 이 달 그림까지의 거리는 3m다라고 얘기를 했지. 3m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달까지의 거리는 혹은 달 그림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측정해야 되는 건 2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뭐라고 해서 이 구멍의 지름 그리고 눈에서부터 이 종이까지의 거리는 측정을 실제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값은 요 스몰 d와 스몰 l 2가지가 될 거야. 눈에서 달까지의 그림인 L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생각까지 못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야. 맞니? 소연아 맞아? 이제 됐지?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맞아? 이거 생각을 하면 돼. 저기 뭐 있니? 동그란 시계가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봐. 조그만 원으로 저걸 이렇게 가려버릴 때 여기야. 조금 큰 걸로 할 거야. 가리려면 이렇게 멀어진다. 즉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이 크다. 그러면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겠지. 맞아? 요거 달의 지름 D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달의 지름 D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 볼까? D 대 지금 얘기하려면 스몰 L 대 라지 L은 스몰 D 대 라지 D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 얘가 스몰 L 왔으면 여기 스몰 D가 와야 되니까. 그치? 뒤에 게 라지 L이 왔으면 여기 달의 D, 라지 D가 와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스몰 L, 라지 L, 스몰 D
라지 D 이거 바뀌어야겠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OOXOX 맞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다음 달의 크기를 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니까 뭐라고 했어? 요거 그리고 구멍의 지름 그리고 종이까지의 거리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구멍의 지름이 0.8이래. 구멍의 지름이 0.8, D가 0.8. 눈에서 종이까지의 거리 스몰 L 87. 달의 지름 D를 구하는 식을 세우시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대로 쓸게. 라지 L 곱하기 D는 스몰 L 곱하기 D가 곱하기 그러면 뭘 구하래? D 구하라고 했으니까 스몰 L분의 이런 공식이 세워지겠네. 자, 그러면 그대로 다 갖다 놓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요거래. 이게 뭐니? 라지 L이 되겠네. 그러면 D는 스몰 L 얼마니? 87. 그 다음 라지 L 38만이냐? 38만 킬로미터네. 곱하기 D는 0.8cm가 되네. 이렇게 하면 되니? 0.8?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계산은 뭐 해봤어? 소윤 해봤어? 소윤? 얼마 나와? 0.8cm 나오는데 0.8cm. 뭐 계산하는 거야 뭐 수학이니까 산수니까 뭐 계산은 그렇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를 비례식 세워서 계산할 줄만 알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 나머지는 산수니까 이건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맞니? 식 이렇게 세웠어? 준이? 맞아. 그 D랑 응. 그 38만인가 지금 D랑 제가 바뀌었어요. 얘랑 얘랑? 네. 소희 식은 맞아 세웠어? 식도 못 세웠어? 비례식만 썼어. 아 비례식 얘만 썼어? 식만 세울 줄 알면 돼. 비례식만. 그치? 나머지는 산수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을 하면 달의 크기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앞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실제 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됐니?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중요한 거야. 미리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38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돼? 직접 갔다 오지는 않았고 빛을 쏘아서 다시 오는 걸 측정을 하면 시간을 측정을 하면 될 거니까. 그 다음 측정해야 되는 값은 여기 물체까지의 거리. 눈앞에다 이렇게 물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거의 지름 크기와 달의 크기를 딱 맞췄었을 때 눈에서 이 물체까지의 거리는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지름도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의 크기는 여기에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와 같다. 그래서 달의 지름 D는 스몰 L분의 라지 L 곱하기 D라는 요 비례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비례식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형태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비와 눈 와서 달이 안 떴지?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거나 달을 밤에 보게 되면은 거의 크기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실제적으로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같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지.
태양의 실제 크기는 달의 약 400배 정도로 매우 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양과 지구에서 볼 때 달의 크기나 태양의 크기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는 왜 그래? 태양이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즉 여기 시지름이 달과 거의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라는 거. 시지름 아까 뭐라고 했어? 어떤 거기 밑에 나와 있지 시지름.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으로 실제 지름이 작을수록 거리가 멀수록 시지름이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야. 여기와 여기 어떤 여기 쳐다봤을 때 여기를 여기와 했을 때 여기 이 각도를 시지름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 각지름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야. 각지름. 어느 책에는 이게 시지름이 아니라 각지름으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책에는 시직경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야.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천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시지름은 작아질 거고 이게 천체가 아주 작으면 작아질수록 시지름도 같이 작아진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달의 크기를 보게 되면 달의 지름은 약 3,500km입니다. 3,500km. 뭐 수치를 외워두면 좋겠지만 뭐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리고 지구 지름 같은 경우는 12,800km야. 그래서 약 지름이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크기 측정에 대한 설명.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게 보여? 아니지. 작게 보인다라고 해야 되겠지. 달의 크기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이는 물체가 달을 정확히 가릴 때 요거 동전으로 정확히 가릴 때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 이 지름은 달의 지름과 어때? 대응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달의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의 약 4배이다? 맞아? 몇 배지? 준아? 반지름이요. 지름이 4분의 1이면 반지름도 4분의 1이 되겠지? 맞아? 4분의 1이라고 해야지. 틀렸네. 자,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모식조로 나타낸 것이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 뭐라고 했니? 소윤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 아니, 그렇지.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얼마? 얼마? 수치가? 기억나? 38만 킬로미터라고 했니? 아니야?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고 했지. 자,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 뭐라고 했어? 소윤아?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 그렇지. 동전까지의 길이 그리고 동전의 지름. 요거는 직접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 자, 비례식 어떻게 세우니?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식만 세울 줄 알면 돼. 다른 거는 뭐 그냥 수학이니까. 자, 다음으로는 달의 공전, 달의 위상 변화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위상. 달의 위상이 뭐야? 위상. 달의 모양이야. 우리가 봤었을 때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달도 공전을 하고 있지. 지구도 공전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지구의 공전, 뭐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니? 지구는? 공전 중심이 뭐야?
소연아, 뭐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그렇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태양계의 행성들이 누구 있어? 수금지와 목토, 천해 있지. 걔네들이 뭐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달도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공전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우리는 달의 공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약 한 달이라고 했어.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잘 봐야 돼? 공전 방향이야. 서에서 동이야. 지금까지 공전 방향 했을 때 다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뭐만? 태양의 일주 운동만 동에서 서고 나머지는 다 서동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달이 공전하는 방향도 서에서 동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그러면서 공전 속도는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데가 360도니까 약 27.3일 를 얼마? 360도 이렇게 돌게 되면 하루에 약 13도씩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27일 정도 걸리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달이 공전을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달의 위상 변화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이제 자세하게 달의 위상 변화가 뭔지 일식은 뭔지 월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니? 스스로 빛을 내는 애? 광원이야? 아니야? 밤에 보면 밝던데? 하얗게 밝잖아. 소연아, 밤에 보면 밝잖아. 빛을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밝아? 그렇지.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했지, 소연아? 맞지?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해. 햇빛을 반사하여서 밝게 보인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의 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어쩔 땐 반달이고 어쩔 땐 보름달이고 어쩔 땐 초승달이고 어쩔 땐 금음달이고 상현달이고 하현달이고 달을 볼 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다 다르지. 이거야. 달의 위상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어느 때는 보름달로 보이고 어느 때는 아예 안 보일 때도 있고 초승달로 보일 때도 있고 지금 밝은 부분이 여기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건 초승달이라고 하고 이쪽이 밝으면 금음달이라고 해. 오른쪽이 이렇게 반달, 왼쪽이 반달도 있고. 왜 달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느냐라는 거지. 그거는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달이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하니?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공전을 하고 있었을 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달이 밝게 보이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위가 매번 어떻게 되니? 다르게 보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달의 위상 변화 순서를 보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 굉장히 쉬워. 자, 여기서 지금 햇빛이 이렇게 비추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 여기에 태양이 있겠지. 여기 이만큼 크게 태양이 있을 거야. 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있다. 그럼 햇빛이 이렇게 가게 되면 지구도 이렇게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지만 일단 멈춰 있다라고 봤었을 때 여기 지구가 위치를 하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달이라고 합시다. 달이야. 달이라고 하면 태양빛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지구에서 여기에서 준이가 여기를 쳐다보게 되면 이 달의 오른쪽 부분은 햇볕을 받으니까 반사가 돼서 밝겠지만 이 뒤에 부분은 가려져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겠지. 지구에서 지금 여기에서 쳐다보게 되면. 맞아? 지구에선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면 지구에서 여기에서 쳐다보게 되면 검은색 부분만 보인다고. 밝게 빛나는 달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때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 그때의 달의 위상을 뭐라고 하냐면 삭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자, 지구와 달과 태양 순서로 배열을 하게 되면 햇빛을 받은 면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달이 하나도 안 보여. 그때를 뭐라고 한다? 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니?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 공전을 한다고 했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얘가 조금 있으면 2, 3일 후에는 달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럼 햇볕은 이렇게 비춰지고 지구에서 얘 달을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할 거야.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오른쪽에 요만큼 부분만 어떻게 되니?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갖다가 놓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 밝은 부분이 지구에서 볼 때는 요만큼 오른쪽에 요 부분 밝고 이 왼쪽은 까매서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실제적으로 초승달은 이렇게 오른쪽의 부분만 이렇게 밝게 보인다라는 거야. 언제? 한 2, 3일, 3, 4일 정도 됐겠다.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오른쪽이 조금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 초승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요게 언제? 요쯤 여기. 자, 음력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음력 7, 8일이 되게 되면 이 달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볼 거야.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만 밝게 되고 왼쪽은 시커멓게 보이겠지. 오른쪽만 어떻게 돼? 반달 모양으로 오른쪽만 밝은 상현달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됐어. 한 10일 정도가 됐어.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서 보여. 이쪽에 가 있을 거라. 그러면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자고. 쳐다보면 여기 일부분 여기 보자. 이거야. 지구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여기 보면 검은색이 왼쪽에 조금 있고 밝은 색이 오른쪽에 많이 있어. 어느 부분? 여기. 그리고 이게 15일이 되면 음력 15일이 되면 이쪽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세워볼게. 밝은 부분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뭐야? 우리가 말하는 보름달이 보이게 된다. 이 보름달을 볼 때는 어떻게 되니? 태양, 지구, 달 순서가 됐었을 때 보름달이 보이게 될 거야. 그때 보름달을 우리는 망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야. 보름달이라고도 부르고 망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음력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될 거고 다시 여기서 한 23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 보는 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지구에서 이쪽을 보려면 이쪽 왼쪽이 밝게 보이게 될까요? 왼쪽이. 지금 보면 왼쪽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 하얀 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가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가려지게 돼. 어떻게 보이니? 왼쪽만 밝게 보이는 게 금음달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결론만 얘기를 하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의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를 달의 위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달의 위상 변화 순서를 보게 되면 음력 1일이 되면 안 보여. 달 자체가 아예 안 보여. 그래서 외울 때 싹 가려져 가지고 햇빛이 싹 가려져서 안 보여 라고 해서 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 삭하고 망하고는 헷갈릴 일이 없어. 햇볕을 싹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인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편할 거야. 그래서 삭에서 초승달로 가고 그 다음 상현달이고 그 다음 보름달인 망, 그 다음 하얀달 그리고 금음달 순으로 이렇게 돌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상하고 망을 삭은 보이지 않을 때 삭이라고 부르고 보름달은 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삭은 외울 때 어떻게 한다? 햇볕이 다 삭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게 반대되는 보름달이 되면 15일 후에 뭐야? 망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상현달 하얀달이 안 외워질 건데 이것만 생각을 하면 돼. 이 달의 이상을 봤었을 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상현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잖아. 뭐 여기 지금 우리도 다 오른손잡이니까 상현달 하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이 밝아. 오른쪽이 밝으면 어떻다? 상현달이 될 거고 왼쪽이 밝다? 하얀달. 상하 오른쪽 왼쪽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 달의 위상이 어떻게 반달인데 오른쪽이 밝다. 아 상현달이구나. 왼쪽이 밝다. 하얀달이다. 그렇게 외우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둬야 될 거고 중요한 건 지금 태양과 달과 지구 혹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햇볕이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가끔씩 헷갈리라고 태양을 이쪽 부분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어. 틀리라고 그렇게 내는 거지. 좀 변별력 있게 내는 문제는 이따가 한번 그런 문제가 우리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게 되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때는 반대로. 그때는 햇볕이 태양빛이 여기에서 비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뭐가 돼? 삭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상현이 될 거고 여기는 망이 될 거고 여기는 하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태양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달의 위상이 바뀌어지게 될 거니까 너무 오른쪽에 햇볕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왼쪽에 있게 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삭이 될 거고 여기가 망이 될 거고 여기는 상현이 될 거고 여기는 하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됐니? 요게 이제 달의 위상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구에서 항상 달의 표면을 보게 되면 항상 같은 모습만 같은 면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달에 우리가 지구에서 달의 사진을 찍게 되면 달이 같은 모습만 보이는데 이게 달의 같은 모습이 어느 때는 보름달로 보일 거고 어느 때는
상현달, 하얀달 보인다 했었을 때 여기에 보면 다 똑같은 부분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 보면 달의 위상이 초승달이 되든 상현달이 되든 하얀달이 되든 달의 표면의 무늬가 변하지가 않는다. 같은 표면만 우리가 지구에서 본다라는 거지. 자, 얘가 지구고 선생님이 달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 거야. 돌게 되면 지구에서 선생님을 지금 쳐다보면 어디가 보여? 얼굴이 보이잖아. 내가 옆으로 갔어. 90도 여기를 가면 옆통수가 보여야 되고, 자 180도까지 가면 뒤통수가 보여야 되잖아. 이쪽으로 더 270도 돌면 오른쪽 옆통수가 보여야 되고, 다시 360도 오면 다시 얼굴이 보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달이라고 했었을 때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면 앞에, 옆에, 뒤에, 옆에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항상 같은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얼굴 여기에서 시작할 때, 공전 시작할 때 여기서 얼굴 보이고 여기 가서도 얼굴이 보여. 여기 180도 가서도 얼굴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하니? 여기서 90도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 선생님도 이렇게 도는 거야. 얘도 이렇게 도는, 선생님도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할 때 달도 어떻게 되니? 자전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구에서 달을 쳐다볼 때 깃발이 여기에 있어. 깃발이 여기에 있으면 깃발을 이렇게 꽂아놨어. 깃발을 이렇게 꽂아놨어. 그러면 얘가 자전을 하게 되면, 공전을 하게 되면 가서 이렇게 보여서 옆면 깃발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얘가 돌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전하고 또 이렇게 자전하고 또 이렇게 자전하고, 즉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같은 면만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달의 무늬만 보인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3, 4, 5번 풀어보도록 하자.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보자라고 했는데,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전한다라고 했는데 공전 방향 뭐라고 했어? 서동이야, 서동.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서동. 달은 스스로 빛을 내므로 지구에서 밝게 보인다? 아니지. 빛을 반사하는 부분만 밝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아, 맞네.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달을 상현달.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상하로 생각을 했었을 때 위에 상하 하면 어떻게? 우리 오른쪽, 여기는 왼쪽.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된다라고 했죠. 왜? 우리는 오른손잡이니까. 상하, 오, 왼 하면 상현달은 오른쪽이 밝아.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거 하얀달이 될 거야. 오른쪽 반원이 밝게 다니는 거 상현달. 틀렸네. 이거 잘 외워둬야 돼. 이거 쉽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요 어느 방향인지, 상현달은 오른쪽이 밝습니다. 하얀달은 왼쪽이 밝습니다. 자, 위상변화. 삭, 초승달,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상현달이 될 거고, 그 다음 니은은 하얀달 전에 뭐가 되겠어? 오름달. 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얀달 다음에 뭐가 되겠어? 금음달이 되겠네. 금음달. 자, 그리고 삭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냈네. 달이 A에서 T, A, B, C, D 위치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을 각각 쓰래. 달의 모양. 지금 D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보여? 안 보여. 그치? D는 안 보여. 안 보여. 얘는 오른쪽만 밝게 보이겠지. 상현달.
B에서는 뭐가 되니? 밝은 거만 보이네. 보름달이 보이겠네. 보름달. 얘는 지구에서 봤었을 때 기준이니까 왼쪽이 보이게 되겠지. 왼쪽만. 하얀 달이 되겠어. 이렇게 적으면 될 거야. A, D 중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위치. 왼쪽 반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야? 하얀 달이 될 거니까 C가 되겠습니다. A, D 중 음력 1일경의 달의 위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했어. 음력 1일, 여기 음력 7, 8일, 음력 15일, 음력 여기 뭐냐? 23이냐? 23? 음력 22, 23. 다시 1. 그러니까 음력 1일경의 달의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 D. 사계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달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해가 진 직후에 달의 위치와 모양을 매일 같은 시각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달의 모양이 매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음력으로 봤었을 때 1일이 되면 달은 안 보여. 2일이 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위치한 곳에서 초승달이 보이게 될 거고 6일쯤 되면 거의 초승달에서 상현달 중간 정도가 이쪽 위치에서 그 다음에 7, 8이 음력 7, 8월이 되게 7, 8, 1이 되게 되면 요 남쪽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 상현달. 뭐 이런 식으로 달의 위치가 매일 13도씩 약 13도씩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된다라는 거. 즉 달이 뜨는 시각이 늦어지게 된다. 자, 해가 진 직후 관측되는 달의 모양. 해가 진 다음에 직후에 음력 1일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거고 음력 2일쯤 되면 서쪽 하늘에 초승달이 보이게 되고 7, 8일이 되면 남쪽 하늘에 상현달 음력 15일경에는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기 뭐냐면 달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약 15도씩 일주 운동을 하게 된다. 지구 자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달의 공전 얘기가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어떻게 되니? 일주 운동을 한다. 왜냐면 달도 우리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니까 이 달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일주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초승달의 경우에는 해가 진 직후 어디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뜨자마자 실제적으로 보이자마자 지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 여기서 잠깐 107쪽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상현달 같은 경우 여기 상현달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진 직후에 어디 남쪽 하늘에 있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정해져. 그래서 언제니? 해가 진 직후니까 한 6시 정도니까 자정해지니까 약 6시간 동안 관측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진 직후 동쪽 하늘에서 어떻게 되니? 보이기 때문에 자정 지나서 남쪽 하늘 지나 그러니까 아침까지 보이기 때문에 약 12시간 동안 관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초승달은 뜨자마자 바로 안 보이게 되고 상현달은 6시간 정도, 그 다음 보름달은 12시간 정도 관측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잠깐 107쪽 한번 가서 살짝만 맛만 보고 올 거야.
이게 실제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진 않아. 지금 배우는 내용 나오지가 않는데 시험 문제는 나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지는 않을 거야. 반드시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러한 달의 관측 시간을 찾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없어. 교과서에는 없고 뭐 소위 말하는 심화 과정에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는 없는데 따로 학교 선생님이 달의 관측 시간을 찾는 방법을 핸드아웃이나 프린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반드시 시험 문제에는 나온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잠깐 내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도 돼. 만약 이 내용을 배웠다면 차근차근 연습해보자라는 건데 하고 가자. 굉장히 쉬워. 연필을 이용하여 달의 관측 시각 찾기라고 하는 연필을 놓고 연필도 되고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놓고 이걸 우리가 지평선으로 놓자라는 거야. 아이고, 힘이 없어. 얘를 연필을 지평선으로 놓고 우리가 그 위에 사람이 머리가 향하는 시각이 달이 남중하는 시각, 즉 남쪽 하늘에 보이는 시각을 요걸 놓고 측정을 할 거야. 그래서 남중하는 시각 뭐야? 실제 한 꼭대기 위에 떴었을 때의 시각을 머리 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랬을 때 그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 전이 그 달이 뜨는 시각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6시간 이 머리 위에 남중했을 때 플러스 6시간을 더해주면 그 달이 지는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에 여기 뾰족한 부분은 이쪽으로 떠서 달이 지기 때문에 6시간 전 선생님의 머리가 이 위에 반드시 섰었을 때 6시간 전이 이 달이 뜨는 시각 그 다음에 6시간 후는 어떻게 돼? 지는 시각이다 라고 보면 될 거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사람의 머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향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쭉 가면 그때 일직선이 될 때를 우리는 정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정오가 뭐니? 낮 12시를 정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가 그 반대쪽에 있었을 때를 자정, 밤 12시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지구는 1시간에 15도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함으로 자전 방향을 따라 어떻게 시간을 더해주면 될 거야. 여기서부터 12시간이니까 여기까지는 몇 시간이 되겠어? 6시간이 될 거고 요거 요 정도가 돼. 45도가 되면 3시간 45도 3시간 45도 3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시간을 더해가면 될 거야. 지구의 자전과 시각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고 두 번째로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를 봅시다. 자,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될 거야.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면 이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어때? 사기니까 보이지가 않을 거고 반대 방향으로 여기 망이니까 보름달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있지. 자, 요거를 갖다가 또 요거를 달의 관측 시간을 이제 섞어볼 거야. 섞어보게 되면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서에서 동으로 어떻게 자전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지구를 이렇게 놓게 되면 어디 서에서 동이니까 이렇게 자전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 그 다음에 달의 남중 시각을 기준으로 뜨거워지는 시각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지구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지구가 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 머리가 여기 가운데 위에 쳐다본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그 시각을 중심으로서 이쪽 뭉툭한 부분, 연필의 뭉툭한 부분을 마이너스 6, 뾰족한 부분을 플러스 6 그렇게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상현달의 경우야. 상현달이 어디니? 지금 달의 위상을 보면 위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위에 누가 서 있어? 머리가 이쪽 상현달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여기 일몰할 때 지금 뭐니? 남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이 상현달이 뜨는 시간은 6시간 전이니까 언제야? 낮 12시에 뜨게 된다라는 거야. 정오에 뜨고 언제? 여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 자정을 향하고 있지. 뾰족한 부분. 밤 12시에 지게 된다라는 거야. 상현달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여기 3번까지만 풀어볼 거야. 3번까지. 왜냐면 일식월식 얘기를 해야기 때문에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면 그때 한번 또 언급을 해줄 거야. 그때 알겠니? 달이 A에 위치할 때, 달이 A에 위치하고 있을 때 해가 뜨는 시각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달이 A에 위치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잖아. 지금 상현달이네. 상현달에 위치를 하고 있었을 때 어디를 이렇게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연필을 갖다 놓게 되면 여기 위에 사람 뭐가 있는 거야? 쫄라맨이 어디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쫄라맨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상현달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뜨는 시각 어디야? 이때 이 뭉툭한 부분이 뜨는 시간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태양빛이 이쪽에 있을 때를 아까 위에 어디라고 했니? 정오라고 했지. 낮 12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번 답은 줄여놓을게. A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뭉툭한 부분이 여기를 해당하고 있으니까 정오라고 하면 돼. 정오 혹은 낮 12시 달이 A에 위치할 때 뜨는 시각은 이때라는 거지. 그러면 지는 시각은 어디야? 요때지.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 C에 해당이 될 거니까 언제 지니? 자정 밤 12시에 지게 된다라는 거. 이번엔 달이 C에 위치하고 있대. 달이 C에 위치를 하고 있네. 달이 C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갖다 놓으면 돼? 연필을 C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디 있니? 이렇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는 시각 어디야? 여기를 가리키지. 여기 지금 뭉툭한 부분 A라고 하면 어디니? 일몰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일몰 저녁 6시. 일몰 저녁 6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 거고, 달이 2에 위치하고 있대. 달이 2에 위치하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2 쫄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남중하는 시각. 남중하는 시각이네. 남중하는 시각 몇 시야?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시각이 여기잖아. 2에 위치가 하고 있는. 지금 뜨는 시각이나 지는 시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남중하는 시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각, 여기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찾아보면 뭐가 되겠어? 2 일출 새벽 6시에 해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달의
관측 시각을 찾는 뭐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라도 혹시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때 한번 또 언급을 해주고 그런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할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학교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스킵을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번,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위치는 하루에 약 몇 도씩? 13도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달의 뭐 때문에 그렇다? 공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7번 봅시다. 해가 진 직후 관측되는 달의 모양과 위치를 옳게 설명하시오라고 했어. 음력 2일경 그러면 오른쪽 윗부분이 살짝 보이는 뭐가 되겠어? 초승달이 될 거야. 초승달은 언제 관측이 돼? 어디에서?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될 거야. 음력 7, 8일경에는 오른쪽이 밝은 상현달이 될 거야. 얘는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력 15일경이 되면 보름달이 될 거고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이제 달의 공전, 월식과 일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